서류를 어떻게 간소화시킬 것인가, 검측 서류, 사진 내지 도면 관리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내가 강의 요청을 좀 했어요. 시연도 해보고. 그래서 뭐 짧게는 한 40분, 50분 정도 하실 거예요. 이 회사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사장님께서 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장마다 설문을 받을 거예요. 설문지를 우리가. 자, 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뭐고 이렇게 하면 현장 업무가 좀 간소화되고 직원들이 좀 편해질 수 있다. 다른 일을 더 열중할 수 있다. 그런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현장에 이거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런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조사를 할 때 이거는 굳이 뭐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의견을 좀 한 번씩 듣고 싶어가지고 내가 오늘 사장님 초대했고 전체 모인 방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쓸지 안 쓸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좋은 거니까 쓸 수 있는 거 쓰고 안 쓸 거는 안 써도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오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는데 강의 좀 잘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CMX의 이기상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건축입니다. 건축. 원래 토목과 가려고 했는데 이지망으로 건축이 돼가지고 극동도 제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92년도 극동것을 현대 다 떨어지고 우선것을 가가지고 극동에 갔으면 잘렸겠죠. 제가 한 30분 정도 장표로 누구나 인식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거고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건설 현장하고 접목을 해서 왜 우리가 AI라기보다는 전환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패러다임 전환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시대적 격변의 어떤 전환에 대한 좀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실제로 지금 현재 콜업을 작동하는 기술 화면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궁금하신 거 질문도 하시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고 건축이지만 저희들이 토목에서 가장 지금 활발하게 쓰고 있는 데가 신안산선에서 3개 공고가 쓰고 한 3년째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비유를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환을 가장 대비적인 개념, 쉬운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장표를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 천안까지 오시는데 자가용을 가져오신 분들은 하이패스로 통과했습니까? 현금 톨게이트로 넘어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하이패스로 통과하셨을 겁니다. 현금 톨게이트로 가시는 분은 거의 없죠. 잘못 들어가면 막 승이 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차이가 뭐냐? 아날로그 다단계 방식이라는 거죠. 현금 톨게이트는. 이게 과거에는 100%였죠. 뭐가 아날로그냐? 단계별이냐? 차가 무조건 서야 됩니다. 서가지고 티켓을 뽑잖아요. 출발지에서. 티켓 뽑고 도착해서 차가 또 서고 여사님한테 티켓 주고 계산하고 가는 거죠. 현금 주고. 그 현금 톨게이트. 캐시 톨게이트. 근데 하이패스는 방식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전제 조건이 내 차에 센스를 달잖아요. 딱 달아가지고. 그러면 그게 결제 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통과하면서 자동으로 그 정보가 결제 시스템에 올려서 결제를 딱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 하이패스는 이미 10년도 넘은 기술이고 여기서 더 진화돼서 이제 그냥 사진 찍고 후불로 준다는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또 다른 분야로 가면 기차를 타도 종이 티켓 끊고 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딱 코레일로 앱으로 결제해가지고 내가 타는 거 좌석도 내가 지정하고 타는 거잖아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다른 현장에 누구 옛날 잘 알던 공무과장님 모친상을 당했어. 내가 가고 싶은데 사진이 있어가지고 못 가면 옛날에는 가는 사람 수배가지고 봉투에 적고 막 이래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가잖아. 요즘은 그냥 카톡으로 그냥 바로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환이고 전환.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죠. 방식 자체가. 전자투표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의 FSD가 풀렸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달, 12월 10일인가 풀려가지고 실제로 사람은 타야 돼. 사람은 운전석에 앉아서 전방 주시를 하는 조건으로 핸들을 안 잡고
엔드 투 엔드 내 주차장에서 차가 나가가지고 목적지 주차장까지 딱 꼽아주는 택시가 자가용이 돌아다니고 있는 건 우리나라의 FSD. 이 로봇택시는 뭐냐? 재작년이죠. 10월 10일 날 일론 머스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입니까? 하여튼 LA에서 발표를 한 거죠. 이 로봇택시는 무인 그 자율주행의 개념을 더 넘어서 가지고 핸들이 없는 핸들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재작년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고 아마 3월 달부터인가 뭐 텍사스 이쪽에는 시판을 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럼 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 스타쉽 하부의 슈퍼헤비가 70m, 건물로 치면 한 30층 정도, 뭐 3m 20층짜리 뭐 이런 거. 그 위에가 스타쉽이 다시 40m, 50m, 120m죠. 120m짜리가 날아가가지고 70m 슈퍼헤비가 20층짜리 빌딩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꼽히는 겁니다. 이게 작년 10월 13일날 성공을 한 거죠. 세계 최초로. 화성 가자 그잖아요. 지금 CES 작년부터 피지컬 AI 아닙니까? 요번에는 현대의 아틀라스가 완전히 뭐 히트 치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로봇 한 마리 현장에 딱 키워가지고 어떻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저는 곧 온다고 보는 거죠. 뭐 이 현장에 적응하려면 약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테크놀로지의 세상은 자율주행, 우주, 로봇, AI 이게 약간만 생각해보면 인간이 모든 걸 핸들링하던 시대에서 뭔가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인간이 지시하고 조작을 해 움직이는데 지금은 뭔가 좀 이미 자기도 생각을 하면서 해주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로 간 거죠. 지금 AI 말씀을 안 되는데 챗GPT를 쓰든지 제미나를 쓰든지 써보시면 이게 잘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진짜 이 사람이 하나 들어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결과물을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이제 우리 건설 현장이 현실적인 걸로 돌아와야 돼요. 현장에서 특히 토목 현장이시고 토목. 건축은 민간 현장이 많으니까 민간은 시공사 관리자 발주처가 약간 좀 느슨하잖아요. 공공으로 막 오면 전부 수리 막 쫙 ISO 규정해가지고 미치는 너무 펜프에 치중하는 게 지금 우리 건설 현장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를 간단하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하도 이런 말들을 많이 쓰니까 그냥 뭐 전환 이런 개념인데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 현재 극동건설에서 토목사업본부에서 각 현장별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뭐 외주업체를 선정하는 개념이 뭐 업체 경쟁입찰 내가 어떻게 한다. 그 정해진 어떤 방식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걸 조금 더 폭을 넓혀가지고 어떤 시대나 분야에서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제인식, 연구 방법, 해결 방식 등을 지배하는 공통된 어떤 사고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500년 전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 전체가 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걸 천동설이라고 해요. 천동설. 이때 지구가 태양을 도는다는 사람은 목 잘리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갈릴레오가 숨어가지고 죽어도 지구 이야기 하다가 뭐 삶이 죽을래 살래 하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천동설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지배한 거죠. 근데 500년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결정적으로 전체 행성 목성의 위성 4개가 돌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뭐지? 쟤들은 왜 목성을 돌고 있지? 여기서부터 이제 발전해서 나온 게 지동설입니다. 근데 제가 공통된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천동설, 지동설을 떠나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 행위는 수십억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연현상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규정하는 인간의 어떤 관점이 바뀐 걸 보여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그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패러다임 전환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현상을, 어떤 방법을, 어떤 사고 체계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생활하는데 내가 굳이 더 일할 필요도 하는데 내가 성과를 하는 만큼 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해결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죠. 지금도 이제 격변의 시대 AI가 막 난리를 치니까 AI가 도대체 뭐지 하는데 내가 아무 이상 없이 AI를 안 쓰고도 이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AI를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막 전화기에도 AI가 들어오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아바타도 그리고 막 별게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여기 와서 일하는 정도면 이제 극동모습을 직원들한테도 뭔가 AI가 실제로 업무적으로 눈앞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데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상현상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관습이나 방식이 에러가 자꾸 발생을 해요. 에러가. 그래서 그 에러를 해결하기 위한 관점에서 뭔가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건 전동술이 지동술로 변한 거는 망원경이 굉장히 발달하고 망원경으로 목선이나 이런 걸 보니까 다른 위성들이 뱅글뱅글 돌고 있으니까 아니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야 되는데 이건 아니잖아는 게 눈앞에 보이니까 그리고 모든 다른 어떤 상황을 계속 설명하다 보니까 전동술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동술로 설명하면 모든 게 설명이 돼. 그러니까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스마트폰 안 들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지 않습니까? 전화기는 다 들고 있어야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진짜 원심이 비슷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불과 20년 안짝이잖아요. 그 이전에는 다 제가 입사했을 제가 회사 생활하고 옛날 살 때는 집에 딱 까만 전화기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얼 돌리고 막 내연기관 자동차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실제로 나와서 우리 앞에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 전기차 물론 뭐 여러 가지 연비도 싸고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자율주행까지 붙으면 너무 쉽게 운전하고 이런 시대로 가는 거고요. 돈도 현금을 은행에 가서 송금하고 이런 시절이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모든 걸 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 뱅킹으로 하다 보니까 회계가 너무너무 깔끔하니까 회계사들이 그러니까 AI까지 나오니까 회계사들이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산할 게 현금으로 계산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거의 뭐 계좌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시대로 변하는 겁니다. 기계가 로봇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지연이나 또 업무의 오류 또 신속성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거의 모든 분야에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건설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건설을 그러면 이게 바뀐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상현상을 말씀드렸는데 이상현상이 뭐냐? 한번 건축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3년 전 1월 11일 날 광주 화정에 11개층이 무너진 겁니다.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서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한 거죠. 삼풍백화점은 여러 가지 부실 요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축하던 건물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리고 1년 반 만에 또 인천에서 주차장이 무너진 겁니다. 이것도 신축 준공점 무너진 그 당시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해 봅니다. 부실했던 시공사의 감리의 공사관리,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 23년 인천권 감리 시스템 작동 안에 철근 30여 개 누라 콘크리트 강도입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 이게 요 위에 날짜하고 제목만 바꾸면 기사 타이틀만 보면 구분이 안 돼요. 똑같은 일에 연달아서 2년 만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나가면 더 골 때리는 표현이 좀 10대 메이저상 그건 한 5대 메이저 아닙니까?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초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짓는데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 우리가 현장에서 협력업체한테 그냥 너무 이 황당하게 공사 내용 황당하게 짜증나니까 전면 대라우시, 전면 재시공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부분적으로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 거의 최초로 아파트 단지 1000세대짜리를 다 뽀개고 새로 짓는 걸 하잖아요. 이것도 전면 재시공. 근데 어떻게 또 합의를 봐가지고 뭐 지하 주차장을 나누고 위에 뭐 새로 뭐 이렇게 하고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건축이든 토목이든 막 이런 공사분들이 이 사고를 줄이고 뭔가 사고가 안 나는데 사고 더 일어나는 여기는 이제 토목 경기 이건 작년이야 작년
경기 안성 고속도로 이 근처일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붕괴. 똑같은 사건이 지금 태국에서 이틀 연달아서 지금 또 나타나는 것들이고, 또 신안산선 지하 주지 뭐 투하치 뭐 공법 이상하네 안 하네 뭐 이게 건축 토목을 아울러서 이 사건을 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초대형 메이저 회사들이 짓는데 뭐 사고가 황당한 사고가 벌어져요. 저는 이게 이상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상현상. 지금 이제 우리가 공사 관리를 하는 방식 자체 프로세스가 20년, 30년 제가 현장 돌아다니다 보면 제가 지금 바로 앉아서 일을 해도 할 수 있어요. 똑같아. 제가 한 20년 전 웃으면서 그만둘 때 방식이랑 뭘 약간 조금은 뭐 바뀌겠지만 하는 메커니즘이 다 똑같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이 뭐라는 모든 프로세스가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그걸 패러다임입니다. 패러다임. 부실 시공의 관점에서 사고들인데 이거는 뭐냐? 광주 대표 도서관도 부실 시공인데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작년 12월 11일 붕괴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좀 전에 막 그런 큰 사고들이 나서 국민 인정 감리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막 그래서 그런 걸 하는 판인데 또 무너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 부산 반얀트리 화재 사건. 그달에 불이 나가지고 6명이 사망을 한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 내부 마감 공사를 하다가 불이 뭐 용접 불이 튀어가지고 6명이 사망을 했는데 경찰이 조수사를 하니까 작년 이게 25년이잖아요. 24년 11월 달에 준공이 나 있는 거예요. 건물이 준공이 났는데 공사하다가 불이 나. 조사를 딱 들어. 준공이 나면 안 되는데 소방 스프링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준공은 내야 되니까 소방관리한테 1억을 조건부로 3천만 원은 선물로 주고 7천만 원 각서를 쓰고 그리고 소방관리가 도장 찍으니까 이제 건축관리도 도장 찍고 사용설이 검사장까지 도장을 찍어가지고 준공을 내는 거죠. 11월 달에. 그리고 공사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안 나고 그냥 마무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불이 나가지고 사람 죽고 그 33명이 입건이 되고 그 소방관리하고 그러니까 소방관리 업계에서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부실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사 관리 시스템이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돈 주고 도장 찍고 이런 거니까.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슨 신기술 인정을 하는데 선정돼 시공하는 신기술로는 0점을 받았는데 선정이 됐다거든요. 다른 더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마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마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부실공사에 대한 사고는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놓칠 수도 있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부산 반얀트리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준공 건축물이 나오고 각 건축사가 앞에 있고 자기 얼굴을 해가지고 셀카를 찍어서 제출하도록 법을 바꾸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건축사들은 또 우리를 잠재적 피의자로 보자고 이제 이런 기존의 어떤 건설 사업 관리 방식은 문제가 아니냐. 이 허위감리 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딱 파고 들어가면 허위감리 보고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보시면 딸내미가 제주도에 수학여행 갔어요. 실시간으로 카톡방에 딱 올려가지고 아빠 나 어디 여기 친구 딱 보낼 수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얘가 뭐하고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친구가 미국에 있어. 실시간으로 뉴욕 풍경 찍어가 보내줄 수도 있어. 실시간으로 개인이 사생활이나 이런 걸 모든 걸 쿠팡도 주문하면 내가 지금 바로 오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큰 3천억짜리 리조트 짓는 그럼 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종이 쪼가리에다가 감리 보고서에 감리자가 서명에 도장 찍으면서 준공이 나는 시스템이라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1억 뇌물이 가능한 거잖아요. 실체하고 상관없이 이 종이에 애가 도장만 찍으면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걸 파고 들어가지고 뇌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가 진짜 베네수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으로 이게 가능하냐 하는데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는데 그나마 뭐 다행이라고 해요. 무정부 상태에서
대통령이 거의 없는 그 비슷한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쭉 넘어가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시스템에서 어떻게 개선하느냐의 문제가 저는 이제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아까 부실공사나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거. 이걸 지금 보면 어떻게 그러면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게 가능하냐의 관점에서 보면 시공자가 또는 감리자가 현장 기사가 협력업체 소장이 이 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보고 철근 개수나 이런 거를 또 기둥별로 뭐 검사하는 걸 도면을 들고 전수로 검사를 한다면 적어도 설계 도면하고 다르게 시공하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 막 가능 불가능 따라서 그걸 왜 다르게 시공할 수가 있지라는 의문에 봉착하는데 모든 사건 사고 터지면 항상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상하대. 그럼 뭐냐 결론은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있는 그게 뭐냐면 안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도면을 두고 현장 건축은 지금 그러니까 입이 10개로 할 말이에요. 실제로 안 보는 거죠. 준공이 안 됐는데도 준공 돈 받고 찍어주는 판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하냐 역으로 추정하면 뭔가 현장에 기사들이나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게 그걸 조금 더 가보면 종이 쪼가리 도면을 들고 다니기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뭐고 무지개 차고 있는데 종이 도면을 못 들고 다니니까. 근데 외국의 건설회사 백텔 뭐 우리가 들어보는 그런 거 건설회사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보시면 외국의 미국 애들 헬멧 딱 쓰고 선글라스 끼고 딱 태블릿 들고 있는 사진이 딱 뜨거든요. 건설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딱 들어가면 극동소에서 아파트가 쫙 있는 교량이 보이고 이런 거. 사람 중심에 우리는 어떤 시스템에 어떤 노하우를 지금 이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약간 외형적인 이런 게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검측을 하느냐. 제가 일본에 이 검측하는 태블릿을 넘어선 검측 서류를 만드는 기계를 파는 사람들이 카다로가 있어서 제가 이걸 캡처해 봅니다. 토목 현장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축 현장에 예를 주차장 한 판을 검측한다 그러면 검측을 3시간 한다 그러면 야 3시간 전수조사 할 거면 건축 기사들 보면 다저 감리자가 많이 그렇게 말한다. 아주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일본은 기본이 30분, 90분, 60분 그러면 1시간 반, 3시간이 걸리네요. 3시간. 자기들이 이제 3시간이 걸리는 우리가 대부분 하면 이렇게 3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계를 쓰면 105분을 단축해가지고 1시간 반에 끝난다. 일본은 우리 토목 현장은 이걸로 찍는 건축 현장은 이런 스타프 안 되고 대충 줄자로 이래가지고 찍고 막 이런 찍는 것도 너무 성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이 스타프를 탁 대고 모든 분이 쫙쫙 이렇게 찍는 거예요. 찍고 이리 사진보드 만들고 이렇게 찍고 이거를 현장에서 준비, 개척, 검사하는 거는 그대로 하는데 보고서 만드는 시간을 확 줄이자는 거죠. 그걸 이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보고서를, 검측서를 만들어준다. 이 개념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줄여준다. 그래서 실제로 하는 행위는 그대로 하고 문서는 동시에 만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우리가 아날로그의 대명사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시한다. 그래서 이거 아날로그 막 이런 하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건설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는 일본이 건설은 사실 우리보다 조금 더 약간 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걔들 지진이 와도 잘 안 무너지잖아. 우리나라 지진 오면 좀 걱정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일본도 저런 판인데 우리는 계속 아날로그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상무님도 말씀하시지만 AI 보면 전부 다 난리잖아요. AI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 AI 가장 기본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엔비디아 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GPU. 그러니까 젠슨한 불러가지고 막 대통령도 만나고 막 이재용하고 막 채태원 회장 막 모이가 아리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젠슨은 팔러 온 거잖아요.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자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완전 3등 중에 3등도 없는 거예요. 그 VIP 취급받아 하는 게 AI 하려면 이 칩이 있어요. 칩. 그 칩은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사기로 했으니까 칩도 뭐 작년에 15,000장이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 칩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를 이제 건설이나 건설 토목에 특화된 그런 특화된 데이터들을 메타데이터라는 거예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가 모아야 돼. 메타데이터를 모으려면 각 현장별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여야 되겠죠. 모여야 되는 게 이제 디지털 정보가 돼야 그게 메타데이터로 전체적으로 여러 개 막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표로 막 돌리면 AI가 되는 걸 거잖아요. 그래 이런 데이터들이 이런 드론, 뭐 이동의 CCTV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모일 건데 우리 맨 말단에 있는 게 뭐냐? 지금 현재 우리의 검측서라든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서를 PC로 생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디지털적 PC로 만든 파일들이니까 디지털이라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 AI의 가장 큰 지금 걸림돌이 아래 한글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아래 한글로 종이를 출력하는 이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아래 한글로 PDF로 해도 뭐 잘 전환돼. 이 모든 문서를 만드는 게 종이화돼가지고 그 위에 도장 찍고 서명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이 100만 장이 있으면 뭐합니까? 넣지는 뭐하는데 이 넣으려는 이 과정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가 다 갖춰지더라도 계속 건설은 종이하고 있는 거죠. 종이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 뭐 붕괴 사고나 이런 거 보였지만 그게 종이를 쓰는 업무 간행하고의 연관관계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적어도 우리가 건설 사업 관리를 하는 패러다임 방식하고 이런 붕괴 사고 찾아진 이유하고는 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뭔가 바꿔가지고 저도 이게 관리자 부르시니까 우리가 한마디를 제가 다 하면 건축 현장에서 사망사고 나고 많이 하잖아요. 현장 기사는 한 명도 안 죽어. 기능공끼리 일하다 죽는 거예요. 속은 내 보면 그렇죠. 기사가 죽었다는 이야기 거의 없어요. 광주 화정도 뭐 19명인가 자기들이 공부를 치다가 자기들끼리 동영상 찍고 중국말로 하다가 도망가자야 도망가 버리고 그런 영상만 남아있는 감리자 어디 있었냐 지하 1층에 사무실에 있었다. 현장에서 뭐 지하에서 서류 작업 이런 이야기고 서류 작업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사고 나고 사고는 이런 거예요. 서류 작업을 하는데 모든 걸 종이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딱 끊어지니까 건설이 이동형 CCTV가 되든지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PMIS나 이런 현장에서 갖다 놓는 거 되는데 내가 일하고 있는 방식은 20년 산 똑같은 방식에 갇혀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지금 깨야 된다는 거고 여기 지금 LH 현장에서 LH 현장 소장님이 제가 계속 일하니까 자기가 보내준 거예요. 이거 우리 것도 좀 해주라. 서류를 다 이렇게 챙기면 LH는 코티스가 다 있어도 또 출력해가지고 다 해놔야 된대. 그래서 뭐 코티스는 코티스고 현장 와서 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출발점이 페이퍼리스다. 페이퍼리스를 해야 된다. 페이퍼리스를 해야 되는데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저 설명드리는 장표이고 지금 현장 구성원의 업무가 기사들 또는 감리자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뭐 완전 기능공들 말고 어떤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일을 보면 일단 도면을 보잖아요. 도면을 보고 시방서도 읽고 어떻게 공사할 건지 결정을 하고 그게 맞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도면을 보는 이 도면의 형태가 100% 반접이 도면. 토목은 좀 도면 큰 거 봅니까? A1, 뭐 A2 봅니까? 건축은 그 이상하게 지르니까 전부 A3 반접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거 반접으로 책처럼 들고 다니는데 무거우면 그것도 안 들고 다니고 이제 변경이 돼버리면 그냥 출력해가지고 쪽도면 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하고 보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설계 도서, 그 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일이 그래도 사진은 찍잖아요. 엄마하고 사진을 쫙 찍어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검측서라든지 이런 걸 이제 현장에서 적을 건 적고 하는 거. 그리고 PC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사인하려면 출력해가지고 사인하고 스캔하고 이걸 하는 거죠. 계속. 이게 지금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류들을 만들려고 아래 한글도 쓰고 엑셀도 쓰고 워드도 쓰고 PPT도 쓰고 여러 가지 뭐 서류 쓰는 거예요. 파일을 쓰는 거잖아요. 파일 써가지고 각자 PC 안에 있는 거죠. 각자 PC 안에. 이거는 지금 요번에 그것도 그룹 차원에서 뭘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좀 같이 뭐 하는 그런 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걸 데이터 사이로로 각자의 경험이나 이런 게 각자가 작업해가지고 각자 파일을 보관해가지고 뭐 보고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종이로 출력이 돼가지고 저장을 하고 이게 있는 거죠. 이거를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 자체는 PC에서 할 수도 있고 모바일에서 할지만 모바일 기반으로 서류를 만들 수 있는 거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만들고 그게 내 혼자 만드는 서류뿐만이 아니고 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시공자와 감리자가 검증을 해야 돼요. 또는 뭐 품질 관리 서류 만들어 보고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모바일에서는 모바일로 다 해결을 하고 또는 협력업체가 작성을 해서 보고해줘야 될 서류들이 있잖아요. 협력업체가 자기 작업일지도 써야 되고 자기도 도면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시공기사들한테 다 흘러와가지고 그걸 보고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세 사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클라우드에서 작업을 해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또 필요한 거는 시공사나 감리자, 발주처에서도 조회해서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중앙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요게 돼야 여기에 클라우드가 돼야 AI가 올라타가지고 일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각자 개인의 스마트폰에서 개인이 AI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서류를 지원하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AI로 돌아가려면 그 정보들이 클라우드에 있어야 이제 거기서 각 분야별로 서포트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제 역으로 어떤 문서나 서류들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고 하면 돼요. 모든 건 다 한 번에 다 정리되어 있는 거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시연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컨스트럭션 업로드 모든 현장의 정보들을 클라우드에 올리자는 거죠. 올리고 일단 대표적인 기능이 검척입니다. 검척, 요청, 통보, 콘크리트 타설, 콘크리트 시연 검사일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자문서로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승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도면을 보는 화면들이 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클릭해서 도면을 보고 도면에도 마크업하고 보여주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사진을 쫙쫙쫙 찍으면 사진을 탁 찍으면 공종을 예를 들어 건축이면 철근 배건을 인식을 해가지고 철근 배건이라고 딱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 공정도 다 됩니다. 돼가지고 어떤 거들을 붙이고 있다를 찍으면 그 공정에 대한 사진 보드를 자동으로 딱 만들어줍니다. 그럼 내가 할 건 뭐냐? 청수나 위치만 딱 지정하면 돼요. 위치만. 그러면 사진 보드가 딱 완성이 되는 거죠. 이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월 달에는 사진을 찍으면서 음성 기록을 넣으려고 해요. 이거는 약간 주의사항이라든지 내가 메모를 하고 음성 메모를 넣으면 그걸 딱 키워드로 딱 해가지고 딱 저장해주면 그걸 나중에 조회해서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그 사진들만. 그 다음에 공사일지도 현장에서 사진을 쫙 찍으면 이 일지를 자동으로 딱 써주는 겁니다. 그 이제 뒤에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자는 기술의 일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기술의 일지, 또 책임 기술 일지를 써가지고 정리하고. 그다음 안전 서류들을 쫙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개별로 AI를 지원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예를 들어 이거 어떤 애매한 상황이 공정을 신임일 수도 있고 또는 처음 접하는 공정이라 가지고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으면 그 공정에 대한 부수 보고서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건 이런 거구나. 또는 하자 상태를 찍으면 이게 어떤 하자인지도 딱 말해주고 또 안전의 상황은 안전도일을 딱 해주고 그걸 이제 자기가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보도입니다. 사진보도. 클릭. 지금 이제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방수공사하는 걸 다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톱. 외국 도막 방수라고 딱 써주는 거죠. 인식을 해가지고 보드를 자동으로 오늘 날짜 이런 거는 그런 거 쫙 막 건축의 도막 방수 건축에 이렇게 딱 부속을 해가지고 딱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수만 선택하면 돼요. 계속 청수만 선택하면 보드가 완성이 돼요. 여기 저희들이 2월달에는 이제 음성 기능을 넣어가지고 음성 메모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콘크리트를 지금 찍고 있는. 물론 내가 그런 부속을 내가 더 잘해 할 수도 있는데 사진을 이제 계속 찍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부속을 다 해가지고 딱 소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정리만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생짜배기로 해야 돼요. 생짜배기로 이런 사진 대지를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현장 보고하려고 생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진첩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진첩도 2장짜리, 4장짜리 사진 대지 다 만들어주고 내용을 이렇게 다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설계 도면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작기는 한데 다 집어넣고 보는 거. 클릭. 그래서 도면들이
리비전 관리도 되고 최종 도면 딱 또 상황에 따라서 구조도면이 있는지 뭐 전기나 설비 디테일 다 띄워가지고 현장에서 다 보는 거죠.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마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위가 잘못됐나 확인하고 표시를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협력업체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 도면도 페이퍼리스 가능합니다. 도면 자체는 PDF를 쫙 100장이고 20장이고 집어넣으면 딱 잘라가 세팅을 해가지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PDF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뒤에 백에서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도면도 다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진을 찍으면 공사 내용을 인식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내가 10장, 20장을 짜나 찍으면 공사 일지를 딱 써주는 거예요. 사진을 불러오면 일지를 초안을 딱 써주는 거죠. 그 사진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사진이나 오늘 만든 문서들을 오늘 작업한 걸 클릭을 딱 하면 오늘 작업한 내용을 쓰도 없어도 이렇게 일지를 딱 써주는 거예요. 써주는 방식은 공간별로 또는 공종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개해가지고 딱 쓸 수 있어요. 물론 협력업체에서 쓴 것도 받아서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자동으로 써주는 거고 각 개인이 자기 맡은 분야 일지를 자기가 뭐 일지 공구가 3개 공구인데 한 사람이 쓸 수도 있고 공구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공구별로 쓰더라도 다 모아가지고 통합 일지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하면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죠. 아까 사진도 10명이 현장에 10명이 있는데 10명이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이걸 어느 정리를 내가 중간에서 누가 하려고 그러면 이 전화기로 가면 개인정보가 비슷하잖아요. 현장 사진을 찍었을지라도 자기가 주지 않는 이상 현장 전화기를 뜯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돈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 10명이서 쫙 찍으면 싹 모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진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화기는 사진도 안 남아요. 동영상은 용량이 크고 어쩔 수는 없는데 사진도 안 남고 도면도 로그인해가 볼 때만 볼 수 있고 그냥은 전화기에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보안 측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쫙 드리고 실제로 돌아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걸 이제 기술인 일지, 내가 공사일지 쓰듯이 감리자들도 기술인 일지 책임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분야별로 쓰면 책임 기업자 다 자동으로 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단도 좀 이걸 쉽게 사용해가지고 자기도 편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기능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사진 분석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AI 기능이 있어. 이건 이제 공식적인 문서에 넣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거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공정 진행에 대한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이것만 찍으면 그대로 보고서 초안을 만들어줘요. 계속 이런 식으로 딱 써주는 겁니다. 안전상 이 분석 보고서를 바로 리포트 형태로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만들어줘요. 실제적으로 어떤 하자도 볼 수 있고 하자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나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럼 찍어가지고 이걸로 찍으면 보고서를 리포트를 바로 이렇게 딱 만들어줘요. 이렇게 딱 만들어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아레아글이나 뭐 워드나 다운받아가지고 수정하든지 그대로 써도 되고 그 용어나 이런 부분들을 훨씬 좀 빨리 정리해가지고 상대방하고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럼 또 넘어갑시다. 자, 이거는 이제 저기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시연으로 하면 막 껐다 켰다 노트북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쪽이 시공사고 이쪽이 감리사입니다. 한번 2분 정도짜리니까요. 3분이니까 시공자가 계속 하면 됩니다. 공종과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택을 하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버릴 수 있습니다. 한 10인치 요즘 싸지 않습니까? 현장에 사진도 붙이고 실시간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진도 붙이고 뭐 사진 보드는 자동으로 작성이 되니까 이렇게 사진 보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사진 보드도 보이게 할 수 있고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사진에도 마크하고 아주 정교하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글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면도 붙이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요거는 이제 건축 동영상이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저희들이 그 철도 쪽 화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 참여자 실명분 이런 분들을 이제 PDF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쫙 검색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공자가 이제 검색 요청하고 체크리스트고 또 사진이고
도면이 딱 붙고 여러 가지 첨부서들을 딱 붙여가지고 이제 감리단한테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감리단이 띠링 울리는 거예요. 클릭하면 검찰 요청서 와 있는 거죠. 클릭. 하면 이제 검찰 화면으로 가서 검찰 체크리스트를 확인을 하고 이제 확인하면 접수 도장이 딱 찍히는 거예요. 쭉 서류들을 보고 오케이 현장 나가야 되겠다. 현장 나가서 자기도 체크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체크리스트를 이제 시공자가 체크한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체크한 부분을 이거는 이제 감리자가 오케이 하도록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대로 선택하면 시공자가 오케이 한 부분 쫙 이렇게 체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메모도 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결과도 집어넣고 물론 이제 관리할 수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도 사진 찍고 넣고 그럼 서명하고 서명도 이제 스마트 서명으로 등록해놓으면 클릭하면 자동으로 서명이 되는 거. 그럼 이제 자기도 확인을 하고 서류를 쫙 확인하면 발송하기 전 상태가 딱 되고 체크리스트도 시공자, 감리자가 찍은 게 다 보이고 이렇게 딱 서류에 자기 사진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 시공자한테 보내면 승인하면 시공자한테 딱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오는 그 시공자가 열면 접수 발송 다 찍혀가지고 완성된 서류가 돼요. 이건 이제 전화기에서는 PDF를 카톡으로 공유할 수 있고요. PC에서는 바로 아래 한글이나 PDF, 워드, 엑셀로 딱 다운받아가지고 하고 이대로 끝났으니까 이게 전자문서 형태로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대로 이제 그 다음 공사 시행하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문서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에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법이 있습니다. 명칭은 더 복잡한데 자 간단하게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이라는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전자서명 상호 약정한 방식으로 서명을 하면 서명으로 인정해준다. 전자서명법의 취지가. 그 다음 전자문서 상호 약정한 방식으로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언제든지 문서의 형태로 조회해서 볼 수 있어요. 미리 보기를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이게 전화기가 되든지 PC에서 되든지 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까 엄청난 검증 문서를 만들어 놓는 거하고 이걸 쫙 만들어 놓으면 이제 저희들도 나중에 보여드릴 게 게시판 형태로든지 또 한 번에 다운받아서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안산선에서 이걸 쓰는 겁니다. 3년 전부터 이제 TBM을 돌리면서 뭐 1m 전진하면 또 새로 검증해야 되고 또 1m 돌리면 또 검증해야 되고 검증서가 이제 지금 한 세계 현장에 가지고 한 30만 장 정도 쌓여 있습니다. 한 3년 돼 보니까 이거만 거죠. 그러니까 감리관도 오케이 이걸 하는 거죠. 자,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종류가 검척, 품질, 안전 그리고 이 안에서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공자, 감리자가 뭐 또는 협력업체에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공정 보고 주간 웬만한 것들이 이제 주고받는 서류들 중심으로 다 해놓고 완전히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서류 만들면 되니까. 근데 내가 감리일지를 써가지고 감리단한테 공사일지를 써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 몇 시까지 뭐 메일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동으로 주고받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를 줄이는 거는 하루에 100장 문서가 현장에서 생산이 된다고 보면 실제 100장보다 훨씬 더 많을 건데 3년이면 11만 장이거든요. 11만 장이면 A4로 따지면 44박스, 43박스면 아마 한 웬만한 창고 하나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 정도의 양들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그 훨씬 더 많이 본사 서류, 회계 서류 같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검척, 품질, 안전 이쪽에 시공자, 감리자가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서류 위주로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나머지는 ERP로 해결하면 페이퍼리스가 아주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런 그림도 제가 글로 쓴 거를 탁 넣으면 제미나이 나로 크롭 바나나 딱 만들어주는 거죠. 뭐 생산성이 저는 뭐 획기적으로 올라간다고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죠. 부실을 예방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는 아직까지는 검증은 뭐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해보면 아주 현장에서 기사들한테 일단 그런 페이퍼 만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니까 그만큼 저는 본연의 업무에 더 치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똑같은 시간을 일하지만 문서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이 정리가 되니까 능동적으로 현장의 어떤 관리하는 방식이 서류 안에 있는 거하고 이게
바로 데이터 팀대로 다 체크할 수 있는 거하고 극동건설에 근무하시는 각 개별 기술자의 지금 기술 경험 자산이라고 저는 용어를 표현하는데 개인의 역량, 노하우잖아요. 그게 자기 개인한테는 개인이 머릿속에 있는 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큰 빵꾸가 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경험 자산이 너무 많아. 이게 어떻게든 약간 이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극동건설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런 자산이 되려면 지금은 종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종이를 보고 어떤 일이 있어 히스토리를 듣고 막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들을 좀 해결해주고 디지털로 돌아가면 훨씬 더 개인의 역량이나 기술 경험 자산이 축적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끝인가? 요거 이제 뭐 아까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말씀드린 거고 요거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 끝나고 이제 바로 시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술 경험 자산이라는 걸 다시 좀 더 만든 건데요. 실제 우리가 지금 하드카피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패러다임 전환의 개념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하면 이게 쌓이기 시작해야 그 다음에 극동건설의 어떤 여러 가지 현장 차원에서 모든 데이터들이 사진, 동영상, 실제 그 검색교 액티비티들을 쫙 하면 진짜 현장이 잘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 이런 걸 하면 그때부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분석을 다 하는데 그게 개인의 주관적 개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야 이런 것들이 쌓여야 로봇들 한 마리 데리고 와도 또 극동건설을 맞게끔 교육도 시키고 그냥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디지털 데이터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신안산설 쓰고 있는 거고요. 토목에서는 또 이제 건축으로는 뭐 부산의 롯데타워에서도 쓰고 이게 협업으로서 사용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작년 6월인데 5만 장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지금은 10만 장씩 돼 있습니다. 요걸 설명을 마치고 실제 시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시다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요 화면을 반을 다 깔아면 요 왼쪽이 모바일이나 태블릿에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이거는 이제 PC에서 딱 띄워서 보는 겁니다. PC에서 띄우면 뭐 이런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도 다 옆에 한 번에 쫙 보는 대시보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전화기에서는 이쪽 화면이 보이는 검측, 일지, 안전, 품질 이렇게 치면 이제 그 카테고리에 있는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현장에서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쫙 그다음 뜨는 거고요. 하단에는 이제 사무실에서 리포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좀 더 내려가면 이제 도면을 바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 포토그래프 사진을 찍으면 바로 올라가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증 한번 들어. 문서 만든 거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쭉 개월수로 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쫙 지나온 문서를 쫙 검색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쫙 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지금 ITR 저는 ITR 이런 거 처음 듣는데 포스코 하면서 저희들이 ITR 만들어 ITR, IR 뭐 이래가지고 또 감리당 결제 라인까지 새로 다 구축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렇게 쭉 이게 아래 한글이나 이런 걸 올린 게 아니고 만드는 걸 그대로 보는 겁니다. 이걸 시연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다운로드 해봅시다. 다운로드. 치면 PDF로 다운로드, 아래 한글로 다운로드, 워드로 언제든지 쫙 다운하죠. 실제로 이렇게 다 다운되는 거죠. 도장도 다 등록해가지고 클릭하면 쫙 만듭니다. 물론 수정 편집 가능합니다. 수정이 안 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쓰지. 다 여기 지금 건축에서는 그냥 동그라미 치고 마는데 토목은 A 뭐 이렇게 표시도 안 해달라고 다 이렇게 되고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철도에 맞추고 쫙 해놓은 겁니다. 국제 표준 뭐 그렇다고 보시더라고요. 도면 안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사진 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또 나가서 실제 문도 만드는 합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쭉 해가지고 넣고 치고 클릭해가지고 좀 이렇게 쫙 이 체크리스트는 그 현장별로 저희들이 세팅을 다 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뭐 UA 저는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엔더 있고 뭐 이렇게 해달라고 쫙 해도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미리 보게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 보이는 PDF는 있는 정보들을 들고 와가지고 문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쪽은 다 정보화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한 번 입력된 정보를 사용해서 다른 문서도 만들어야 될 경우 있잖아요. 그걸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죠. 이게 종이에 아니면 PC에서 그냥 아량거에 만들어진 문서도 전자문서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걸 이제 정보에서 강화 쓰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막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고 제가 다시 이제 건축 화면으로 가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을 드로보드 그릴까? 도면을 현장에서 보면 도면이 뜹니다. 확대하면 확 PDF를 확대하는 거니까 안 깨진 현장에서 봐도 아주 크게 해서 볼 수 있고 표시가 하는 겁니다. 표시 마크. 그래서 마크 부위를 클릭해가지고 어떤 구름 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하이라이트 표시를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뭐 이런 걸 다 현장에서 바로 할 수도 있고 PC에서도 되고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놓은 마크업을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해가지고 수정은 이제 본인만 할 수 있고 그 다음 저장 그 다음에 이런 도면을 업로드하는데 이제 그 부재일람표 있지 않습니까? 부재일람표를 사진본드나 이런 거 찍을 때 뭐 G1, 뭐 이런 G1에 HD 19mm 몇 개 막 이런 적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재일람표도 바로 볼 수도 있고 부재일람표를 등록해서 AI로 등록하면 보여드리죠. 부재일람표만 딱 집어넣으면 보리스트를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클릭만 하면 현장에서 사진 찍을 때 이미 부재일람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릭만 하면 이걸 이제 AI가 자동으로 쫙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하고 만들어주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다만 정확하게 했는지 한 번 더 체킹하는 거죠. 보면하고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부재일람표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이것도 저희들이 현장 세팅할 때 부재를 따로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다 해서 셋업까지 다 해드립니다. 현장에서 바로 클릭하면 쓸 수 있고 그럼 자 이제 다시 홈하면 그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도면을 현장에서 보고 마크업하고 또는 부재일람표랑 부재일람표 등록하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사진을 지금 이거는 이제 노트북이라고 해서 찍을 수 없는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토목공주가 불러. 그냥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외부공사 텃밭에 딱 써주는 거죠. 이식을 해가지고 각 건축의 토공사 텃밭 이런 식으로 분류를 이 현장의 분류 체계를 따라가지고 사진을 제가 이식해서 딱 분류해서 이제 그까지 딱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할 거는 이제 청수만 지하층, 그 1층, 지하 1층에 있죠. 지하 1층. 자, 사진보드도 보여주세요. 사진보드. 그리고 사진보드가 나타나는 숨길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사진보드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왼쪽, 오른쪽 뭐 얼마든지 저장.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마크업을 하는 거죠. 마크. 사진의 이제 주요 부위를 하이라이트 표시할 수 있어요. 도면에 표시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요 부위, 검측서에 붙일 때는 검측할 부위 표시해가지고 글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현장에 누군가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고 편하게 할 수 있고 바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제작. 그 다음 또 나가서 사진첩을 만들어야 돼요. 사진첩을. 그럼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전체 선택할 수도 있고 두 장짜리 하나 만들고 두 장짜리 바로 만들죠. 그러니까 사진이 3장이니까 4장짜리로 한 장으로 만들자 그러면 또 나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6개 선택 6장짜리 만들죠. 그래서 6장짜리.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군가는 하려면 엑셀에다가 막 집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순간적으로 딱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사진으로 가면 제가 아까 사진을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종별로, 공간별로, 뭐 토목으로 치면 구간별로 또는 찍은 사람 촬영자별로 쫙 소팅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가지고 매들 매칭부터 매들 매칭까지 어떤 구간 사진을 보자고 하면 전화기에 그 담당이 찾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거는 항상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앙화 사진이 다 와 있으니까 그 사진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영상도 그래요. 동영상.
지금 서울시에서 찍는 거는 검측할 때 동영상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동영상을 찍는 게 이런 표지,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검측하는 부위, 도면, 그리고 상세 도면, 위치, 공종, 검측 기준을 계속 돌리고 캡션을 매겨야 되거든요. 이것만 전문적으로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현장 하나에 1년에 3천만 원씩 주면 많이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는 이제 그 극동의 건축의 이제 LH죠. 성남 금토동 현장인데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밖에 나가면 그럼 이렇게 사진이 동영상을 딱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감리단이 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에 좀 감리단이 보니까 감리단이 서민까지 하는 게 요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동영상을 막 찍어가지고 감리단한테 갖다 주고 이걸 동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캡션을 매겨서 감리단한테 갖다 주고 이 작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찍으면 쫙 정리가 한 번에 됩니다. 아주 효율적. 그래서 그 것을 마곡인가? 최우수상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요번에 12월 26일 최우수상 받아 이런 식으로 돼요. 동영상 또 뭐 있지? 이거 도면 이게 이제 그리드라고 도면 상황들이 항상 내가 입력하는 방식대로 볼 수도 있고 조회해서 쫙 볼 수도 있고. 자 이제 공사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도면 사진 말씀드리고 공사일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사일지를 쓰는 거죠. 쓰면 제가 아까 사진을 불러오면 자동으로 쓴다고 봤습니다. 생성형 일지를 딱 클릭을 하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좀 많이 있는 거. 지우고. 생성형 일지를 딱 클릭을 하면 사진 찍고 검색 요청하고 이런 업무를 한 게 있으면 그걸 선택을 딱 하면 클릭. 그 골조공사 오늘 100일도 모임을 했고 회의민을 이런 식으로 초안을 쫙 써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공간별로 쓰고 싶어. 좀 지우고 공간을 선택하라. 클릭. 그러면 101동에 모인 일이 있고 쫙 이런 식으로 공간별로 쫙 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면 내가 이런 식으로 쓰이면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 이거는 자기가 뿌려주니까 그걸 갖고 한번 세팅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팅해놓으면 다 모아가지고 통합해서 일지를 쫙 써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공사과장님이 결제를 쫙 하면 일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럼 이런 식으로 공사일지 써주고 여기에 서명을 붙이면 각 파트별로 이제 공무장님 서명을 쫙 해가지고 손아까 서명하면 이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장비나 노무 입력을 밑에서 입력하는 칸이 생겨가지고 현재 엑셀에 입력하는 것처럼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하면 생기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한글이나 워드나 다 만들어지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이제 장비라는 걸 다 협력업체 기능공들 뭐 출력해나가고 입력하는 방식은 똑같지만 하면 정보하고 돼요. 리포트를 가가지고 자제하고 레미콘 물량을 레미콘이 지금 한번 조회해보자.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러면 매달 며칠날 뭐 치고 쫙 되는. 이게 엑셀을 가지고 하려면 누군가가 엑셀을 뒤져가지고 분석을 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걸 바로 순간적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광급 자재면 광급 자재 설계량을 집어넣으면 지금 몇 프로입니다. 이것까지 만들어줘요. 지금 설계량이 500인데 현재 얼마입니다. 쭉 누계치를 만들어줘가지고 쭉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100루비트 쳐야 되는데 모자라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되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들어오냐. 안 그러면 엑셀을 가지고 하면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리포트를 규격 자재별로 언제든지 조회해서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훨씬 강한 노무량도 마찬가지예요. 노무도 기능공들 뭐 이제 원래 입력하는 방식대로 일지는 자동으로 써주지만 장비나 이 부분들은 이거는 자동 발표는 잘 안 되더라고. 현장에서 지문 인식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자동하는데 지문 인식하면서 그 사람을 인식하는 정보하고 이 사람이 실제 협력업체 사람인지까지는 아는데 그 협력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데스라에만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을 도저히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어떤 일을 했고 이 인부가 몇 명 들어가고 쫙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명부도 저희들이 자동화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하려니까 이제 줄을 서야 되니까 아침에 교육 끝나고 한 30명 그 사인하려면 그 기다리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신명부에 서명하면 바로 스캔해가지고 집어넣고 여기 이제 사진을 찍으면 스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캔처럼 딱 외국 보존해가지고 무수처럼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원이나 이런 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조회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시 호박. 그러면
도면, 사진, 일지 만들고 다시 이제 품질 서류하고 보여드려요. 품질 서류는 이렇게 콘크리트 시험 검사, 레미콘 품질 관리, 자재 검수 요청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보여드려요. 이게 딱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딱 만들고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만약에 극도의 현장 쓰시면 이런 부분들에 AI를 넣을 수 있는 거, 뭔가 자동으로 좀 써줄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사 일부 쪽에는 아까처럼 사진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냥 현장에서 클릭해가지고 말로 하면 쫙 써주면 되잖아요. 무슨 작업하고 무슨 작업을 지가 받아가지고 써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사진에 메모 남기는 거하고 일부하고 이런 그 일지, 검측서에 뭐 내용 적는 것들은 그냥 마이크로 붙여가지고 말로 하면 그게 키워드 중심으로 딱 뿌려주게끔 말을 그대로 쓰면 또 고쳐야 되니까 딱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안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 서류가 제일 많습니다. 좋아요. TBM부터 안전적 목표, 저 위험 평가 몇 개 잡은 거 봤어. TBM 한번 보여드릴게요. TBM. 또 안전은 또 근데 회사들마다 또 각자 좀 쓰는 게 있어가지고 쓰시는 데도 있고 안 쓰는 게 안전 툴이 따로 없으니까 같이 이거 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사진 찍어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거 또 바꾸고. 그러니까 검측서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검측서 실제로 검측하고 동영상을 보셨지만 검측서를 실제로 시공자 감리자가 건축 현장에서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자가 이제 검측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공종을 선택을 하고 세부 공종,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위치는 이제 토목은 토목 구간별로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건축이니까 도구로 나오는 거고요. 청수, 이게 다 뒤에 바꿀 수 있습니다. 가지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도 다 내용 조정 가능하고요. 일단 전체를 선택하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 요구 일시. 그 다음 건축 사항. 아까 이 철근 배관 검청 요청합니다. 하고 얘들 부재명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부재명표를 다시 이런 식으로 바로 탁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또 내려가가지고 사진 현장 찍는 데 생각하시고 뭐 두 개를 선택했다. 야, 철근인데 이걸 두고 오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요 하이라이트 한번 붙여보죠. 하이라이트가 그룹 표시. 요 부위라고 하고 이제 검적 부위를 표시한다고 하면 보라색. 공기도 약간 불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글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딱 되는 거죠. 사진보도 필요하면 사진보도 온하면 쓰시고 저희들이 여기에 이제 음성 메모를 남기려고 하거든요. 말로 이렇게 쓰고 저장. 지금 사진보드를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해가지고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이제 2장짜리를 하는 거냐 2장짜리 사진 대지 모양, 사진 나오는 모양 또 사진 여러 장 있는 4장이 몇 장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제 도면. 그래서 감리단이 안 쓴다 그래도 PC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가져가 이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잘 돼요. 이것도 표시, 하이라이트, 건축 부위. 건축 부위 표시를 다 하는 거예요. 글도 쓸 수 있고 빨간색. 글도 바꿀 수 있고 프리핸드로도 쓸 수 있습니다. 저장. 그 다음에 사진 그 도면 같은 경우는 토목도면 긴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를 수 있습니다. 프로 저장 이렇게 자고 그 다음에 실명분을 이런 이제 캡처한 것도 집어넣고 필 끊어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서명. 현장 대리도 2장으로 딱 등록해놓고 저장. 그럼 만든 내용을 한번 조회해서 보면 이렇게 건축 요청서, 체크리스트, 사진대지, 도면. 사진을 동력 2장을 더 넣어가지고 4장짜리로 만드는 거죠. 사진이 부족하다 싶으면 2장을 더 넣어서 4장짜리로 넣으면 저장. 그리고 다시 문서를 조회하면 이런 식으로 그 2장짜리를 2장으로 할 수도 있고 장수로 늘리자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나가면 이렇게 지금 공구장님 현장 사장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서명을 했다는 표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면 아까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하고 항상 문서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죠. 건축한테 보내는 거죠. 날라간 거고요.
저쪽에서 서명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쪽에서 먼저 확인하고 이제 보는 거. 그럼 감리단이 딱 보면 접수 도장이 딱 찍히고 체크리스트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됐구나. 그 다음에 자기도 나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체크리스트 펼치고 그럼 체크리스트가 시공자가 체크한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하나는 할 수도 있고 딱 전체 선택하면 전체 선택되고 주기를 달아가지고 현장에서 뭐 이게 검증을 미루는 것보다 그대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건 수정 시공 뭐 이런 식으로 메모 달잖아요. 그런 걸 달 수 있게 해놨습니다. 건축계가 야구하고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감리하고 서명하고 저장. 그럼 이제 발송하기 전에 발송 도장까지 지키고 자기들 만든 문서가 되고 시공자 감리자 발송. 그럼 이제 감리는 그 시공자 화면에 딱 날아오는 거예요. 시공자가 이제 보고 확인을 하면 접수 발송 다 찍히고 내려가면 체크리스트 그다음 검증 체크리스트 사진 대지 다 완성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걸 끝난 거죠. 그럼 이제 공사 진행하면 되고 이걸 다운받고 싶으면 다운받으면 되고 한번 다운받아서 워드나 PDF나 바로 이렇게 딱 다운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게시판으로 전체적인 건축서 완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려면 지금 이제 캘린더 형태인데 그 상단에 클릭을 하면 쫙 게시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된 상태 그리고 보내 있는 거 완료된 거 이렇게 다 구분해가지고 쫙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청, 통보, 완료 수정의 중요 사항을 중점 관리 대상 표시해가지고 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한 2, 3년 되놓으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웬만하면 다 담으면 그냥 단순하게 문서 보내는 게 아니고 중요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파트를 전체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운받아 어떤 거는 다운받고 어떤 거는 다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를 통째로 딱 다운해가지고 백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문서 하나도 안 놓치고 모두 사진 몇만 장 되는데 개별 파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걸 이제 수시로 일을 할 때 하시고 나중에 통째로 이렇게 마스터 다운로드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걸 이제 물론 각 현장에는 그냥 가진 마스터액을 드립니다. 아무나 다운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모든 거를 한 방에 쫙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또 각 파트에서 사진이 지금 917장 있는데 통째로 사진첩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 지금 사진, 도면, 사진, 일지, 검측, 안전설명, 품질 설명드리고 이제 그리드는 지금 여러 가지 작업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회해서 보는 거예요. 이건가? 데이트가 어떤 구간별로 이런 이벤트들을 조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건축으로 치면 이게 어디야? 이게 어디지? 몇 동이 몇 동? 동이 안 동이? 동합 해봐봐. 그럼 이제 동별로 공간별로 뭘 쫙 해주고 골고도 있습니다. 골고도. 통영에 골고가 되게 지금 이렇게 층별로 몇 층 해가 문서가 몇 개 있고 쫙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토목을 치면 공구나 이 구간 로또나 뭐 이런 걸 보시면 여기에 하면 문서가 몇 개 들어가 있고 다 이렇게 쌓이면 보여드리고 이런 게 돼요. 나름대로 좀 시각화하려고 저희들이 그래서 공간 개념에서 문서가 어떻게 흩어져 산재되어 있고 정리할 수 있는 걸 좀 하려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개별로 이게 전체적인 공정표는 사실은 콘트롤 개인 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 일정을 콘크리트 언제 치고 뭐 이런 거 하면 그걸 반창고에 공유하면서 이렇게 이슈별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그런 거 좀 하려고. 요거는 지금 전체적인 공정률만 집어넣는 공무원 집어넣으면 그 현장 공정률 몇 프로 하니까 요거는 약간 공정이 떠 있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렇게 공정률하고 틀리게 개인 그 공부별로 팀별로 일정 관리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은 어느 정도 기능적인 설명을 이보다 기능 훨씬 더 많은데 저희들이 설명 드리고 AI로 분석하는 거 안 보여드려요. 요거 하면 설명이 사진을 공정 사진을 분석하고 하자 사진 안전 분석 공사 사진 한번 불러보세요. 토목 90 다운받습니다. 장비를 몰랐을까?
하면 이렇게 토공사 특파기, 뭐 특파기 몇 프로 진행, 흥망이 미설치, 딱 써주는 거죠. 그럼 이게 흥망이 안 됐나? 뭐 이런 할수 있잖아요. 물론 흥망이 없는 부분을 찍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또 다른 거, 저장, 또 다른 거, 아니, 이런 그 통사 말고 다른 거. 골조라고, 철근 배분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백제철, 이거는,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기초인데 백체를 있는 거 아니죠. 이런 식으로 딱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위치 넣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딱 써가지고. 딱 저장. 그래서 보고서형태로 보여드리지. 그럼 방금 찍은 내용들, 또 내려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딱 되거든요. 그러면 두 장 딱 정리되면 그대로 이걸 미리 보기 하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 형태로 아래 한으로 딱 다운받고 워드로 다운받고 그래서 즉 사진에 대한 부수 보고서를 뭐가 내용이라도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하자 보고서 하자. 이건 이제 개별적으로 자기만 자기를 쓰는 겁니다. 어떤 결함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어떻게 규정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자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는 거죠. 하자 없나? 하자 바깥쪽에 하자 있을 건데 시공사진 짠쪽에 들어가거든요. 타일이 깨졌네 하는 거하고 타일이 탈락했네 하는 거하고 틀리다. 이런 식으로 이건 석고보드인 부분이네. 약간 오차가 AI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다른 갑자기 이 석고보드 인식하네. 아니 저 사람 다른 거 다 따라서 하네. 또 이거 석공사 백화 그러면 타일 표면 타일을 좋아하네. 타일을 지금 이거 인공지능 침대에서 딱 써주는 겁니다. 그럼 저자 또 하자 그 안전 사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안전. 우리 이동의 CCTV를 보면 안전만 안 쓰고 이런 걸 할 수도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탁 찍어가지고 안전 표지 미연 뭐 이런 식으로 도로 포장 공사하는데 담배 피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써주는 거죠. 그럼 요걸 갖고 내가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말로 하는 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찍으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남겨놓으면 그 사진들만 나중에 따로 내가 어떤 검색을 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하나 더 달려요. 음성맹으로. 지금 사진하고 음성하고 연결시키는 기능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것까지 만들려고 기능을 대충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제가 또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예. 그 검측 요청서에 도면이랑 체크리스트는 직접 넣으라고 하시잖아요. 예. 하나만 다 넣어야지. 아니 저희들이 넣어드린다니까요. 체크리스트를 어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이제 컨셉을 이거 이제 해보니까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내가 그걸 누군가 현장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쓰게 하면 그 사람 개고생하잖아요. 안 해. 회사에서 아무리 쓰려고 해도 혼자 이거 배우고 이런 거. 그 저희들이 아예 그냥 우리는 금방 세팅하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원본 양식을 뭐 RM이라든지 엑셀에 주시고 또 도면하고 주시고 현장에 사용자를 주시면 저희들이 세팅을 쫙 해가지고 딱 해드리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양식 한번 보여요. 양식. 리포트 서식도 지금 건축, 요청, 통보서 앞쪽에 갑지만 종류가 44가지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게 뭐 간단마다 틀리고 뭐 회사마다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갑지고 안에 체크리스트 양식. 체크리스트 양식 지금 55개가 있어요. 55개. 이것도 회사마다 틀리고 또 하다 보니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찍으면 웬만하면 요 안에서 뭐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찾고 또 없으면 또 저희들이 만들어줘요. 이렇게 서식도 이제 은행처럼 여러 개로 선택해가지고 이것도 그러니까 서식 주시고 요 서식으로 요 체크리스트로 요 도면으로 할 거야 이러면 저희들이 세팅을 딱 해드리는 거죠. 그럼 사용자 명단 딱 주시면 핸드폰 번호로 저희들이 다 비번을 해드리거든요. 핸드폰 번호로 해가지고 초기 번호를 딱 주면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메일 등록하고 비밀 바꾸면 이메일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개별화되어 있어가지고 서명이라는 걸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해주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자기 아이디에 자기 서명을 하는 방식이니까 대신에 현장에서 없어도 원격으로도 가능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리고 항상 문서가
몇 장을 어떻게 만들고 용량이 있고 문서를 지금 항상 몇 장을 만들고 카운트가 다 따라오기 때문에 이 현장의 총 문서가 지금 콜롬으로 만든 문서가 몇만 장이다가 딱 나오는 거예요. 검청 문서가 몇만 장 있고 몇만 장이 나오니까 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론 수정 편집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감리단까지 서명을 하면 그건 이제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풀어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공자 파트에서 서명한 거를 마음대로 해야 소장님이 풀어주면 다 바꿀 수 있고 바꿔 수정되고 근데 이제 감리단 공동으로 서명한 부분은 공동으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 설정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들이 다 지원해야 돼요. 쓰시기만 쓰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시죠? 아까 건축서 만들 때 사진 배지에 내용이 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건 아까 AI처럼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 쳐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 검찰서 쪽에서 검찰서는 아직 이쪽으로 요거는 안 붙어있나? 네, 검찰서 쪽에 AI 아직 안 붙어있는 저도 아까 봤어요. 네. 붙여드릴게요. 이게 쳐야 되는 거네요. 그 지금 AI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도면이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가로랑 세로랑 안 맞게 돼 있던데 그것도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 동일합니다. 예. 크롭 했을 때요. 네. 크롭 했을 때는 크롭한 사이즈로 나오고 그 큰 도면 넣으면 옆으로 가로로 일단 나옵니다. 세로로 여는 방식으로 그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미리 보게 하고 아니 돌릴 수 있나?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그 회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회전하고 이제 저장해서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이제 도면도 세로로 길게 해봐봐. 보게 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원래 사장은 잘 모르는데 이게 몇 시까지? 그게 끝났습니다. 어르시고 크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A4MG 일단 용지 고정이 사장님, A4MG 바뀌지 않고요. 5시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사장님 예. 하시고 내 직원들하고 가져가. 알겠습니다. 예. 이제 5분 정도 남았어요. 공무원 친구 있어요. 극동건설의 디지털 AI를 위해서 제가 빼를 묻겠습니다. 옛날에 입사 실패해가지고 92년도 근데 입사 미천이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동물 몇미터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예. 근데 좀 이게 일찍을 들어가서 하나씩 하는 방식 같은데 예. 혹시나 역으로 제가 만약에 컴퓨터가 뭐 20루를 쳤다, 예. 20루에 대한 현장을 스캔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 서류들이 딱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리스트업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넣는 그런 기능이 겁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분질 내비고 송장 찍으면 뭐 이런 정보 그걸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양도 그렇고 현장에 그런 거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하는 거죠. 여기 쓰겠다고 저도 그 분명히 분질 점검하면서 내비고 송장이나 그 철거 송장 찍으면 자동으로 쭉쭉쭉 들어가고 그거는 지금 그걸 읽고 판단하는 거에 AI가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쪽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를 한번 정리만 하면 개발 되겠습니다. 그럼 뭐 걱정. AI는 재미난 걸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채찍pit보다 재미난이 더 정확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뭐 말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또 말씀해 드릴게요. 수정해드릴게요. 사장님 신안산선 그거 보여드렸어요. 예, 그 신안산선 자체는 뭐 보여드리고 철도 현장은 ITR하고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GPX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리샷 하면 굉장히 좀 이 페이퍼를 줄이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거죠. 그러니까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GTX도 지금 B20 대우하고 지금 해가지고 2월달부터 지금 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예, 저희가 사진 관리 저걸로 보면 사진 관리는 잘 될 것 같은데 예, 거의 업무를 카톡으로 사진을 좀 많이 쓰거든요. 예. 그거를 사진 관리할 수 있게 프로그램 만드시면 있습니다. 홍보로 따로. 아니 카톡에 저희가 그러니까 막 뭐 그룹별로 막 사진 한 편 엄청 올리고 뭐 조치해달라 그러고 뭐 지적하고 또 다시 뭐 이거 해야 되고 막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자랑 사진이랑 뭐 AI로 정리가 돼서 일자별로 예, 그게 배치를 지금 하면 이제 될것 같은데. 홈의 펀치리스트. 저희들이 이제 건축용으로는 토목에서는 사용이 되는지 모르고 건축은 아파트가 많잖아요. 호실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펀치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펀치리스트. 예. 개별로 다 한 호씩 점검해가지고 카톡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용어로 주고받는 내가 찍어가지고 야 이거 고쳐하면 그 업체한테만 따다다다 날라가지고 공정 걸고 그 업체가 수정한 사진을 딱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을 벗어나가지고 요 안에서 체계적으로 쫙 관리하는 그러니까 골고루 형태로 골고루 안 보여요. 호별로 딱 들어가는 게 회색이 표시가 되어 있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뭐 몇 업체 뭐 되고 안 되고 걸
아주 정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을 다 승인하도록 돼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쓸 때만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메신저 처럼, 그러니까 저희 지금 이제 건축의 성격이 뭐냐면 카톡을 하는 건 좋은데 그게 흘러가 버리면 과거 거를 그 사람이 봤다 이제 이러면 그때부터 이러는 거죠. 이걸 이제 스토리 관리를 쫙 하면서 끝까지 추정하는 거죠. 안 써도. 근데 극동 지금 아파트 본부는 콜럼을 쓰면서 이걸 저희들이 펀치를 그냥 끼워드리는 거죠. 가지고 그냥 그 골조 끝나면 이걸 안 쓸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는 안 맞는 거죠. 지금 기사들이 그것까지는 신경을 못 써. 너무 바빠가지고 현장 들어가면 그냥 하고 여기에 추가해달라는 게 펀치에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온 게 그 건축은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건축은 아파트 분양받으면 선택을 하잖아요. 주방 가구 어디 있고 뭐 이리 선택을 하면 빌트인이 많으니까 종합이 한 300가구면 종합이 한 1000개, 2000개 나오거든요. 그 기사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이제 고별로 쫙 리스트를 이건 A 타입 뭐 이런 걸 지금 저희들 기능으로 보강하려고 그런 것을 위해서 빼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